원피스가 본격적으로 욕을 먹던 시기는 아마 드레스로자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을 살짝씩 보여주기 시작하던 어인섬에서부터 독자들이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펑크해저드를 지나 드레스로자서부터는 죽여도 죽지 않는 도플라밍고의 드레스로자 시작할 때 입대를 했는데 전역을 하고도 드레스로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만 질질 끌어라! 라는 말이 밈이 되었었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는 빅맘의 웨딩케이크 모세의 민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와노쿠니에서는 오뎅이 등장하며 역대급 민심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 원피스가 와노쿠니 끝나자마자 만신이 돌아왔다, 오다가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공감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모든 에피소드를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쿠마의 과거를 보고 나니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일부의 감성이 돌아왔다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 그 이유가 더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을 이번 화에서 뽑아보면 첫 번째는 보니의 참담함입니다. 오다는 캐릭터가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몇 번 그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루피이고 하나는 로빈이죠. 루피는 무너진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었는데 로빈 같은 경우는 이번 보니와 완전히 똑같은 연출입니다. 言葉にならない。悔しくて涙が止まらない。 로빈은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것이 스펜담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해봤고 모아라는 패배했다고 저주하는 스펜담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질질 끌려간답니다. 그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로빈을 아주 극적으로 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우솝이었답니다. 이것처럼 캐릭터만큼이나 분하고 화나지는 않겠지만 독자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영웅이 등장하게 하는 것이 옛날을 떠올리게 하고,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건 우솝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의 저격으로 로빈을 구해줄 때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영웅전설. 입니다. 니카라는 영웅전설을 믿어온 쿠마였기에 이것이 의도한 것이든 우연의 일치이든 참 낭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룡인에게 주먹을 날리는 이 연출이랍니다. 세계 정부가 탄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천룡인의 아구를 돌린 사건, 이때도 독자들이 천룡인에게 붕괴했었는데요. 루피가 아구를 돌리면서 독자들은 환호했었죠. 이것처럼 에그헤드에서도 독자들 모두가 천룡인 혹은 세턴에게 붕괴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의 니카인 루피와 똑같은 표정으로 세턴의 아구를 돌리려는 이 당시와 똑같은 쿠마의 연출이 일부에서 독자들이 느꼈던 통쾌함과 히어로의 멋짐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받았던 DM 중 하나는 키자루가 혁명군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일 것입니다. 늘 그렇듯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한 저희 의견은 키자루는 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는 집단에 대한 의미가 강한 만화이기에 해적기의 이미지 하나로, 집단의 마크 하나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만화이죠. 그렇기에 해적도, 혁명군도, 세계정부도 그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군에서 가장 열리라는 남자인 키자루가 알고 보니 혁명군이었다면 가뜩이나 허접 이미지의 해군을 아카이노 혼자 이끌어가는 느낌이 되어버리기에 키자루는 해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에서 왜 키자루가 루피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었느냐에 대한 질문은 연민이거나 우정이거나 그런 보이지 않는 종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F스러운 답변이겠지만 T처럼 생각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먼저 모티브에 대한 걸 보면 키자루의 본명인 볼살리노는 이탈리아 최고의 모자 브랜드 볼살리노에서 가져왔겠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쓴 누아르 영화 볼살리노도 있답니다. 이걸 알아달라는 듯이 키자루도 본명을 따라 젊은 시절 중절모를 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프랑스 암흑가를 배경으로 한 두 친구의 싸움과 진정한 우정을 그린 영화이기에 이를 모티브로 한 키자루도 친구와의 싸움과 우정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본편을 보자면 키자루는 선생한테도 자비가 없고 임무를 충실히 하는 해군이었는데요. 이번 에그헤드는 좀 달랐습니다. 그냥 잡아넣으면 될 반란종자들을 세턴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시간을 벌거나 계속 항복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계속 과거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으며 키자루는 쿠마와 보니와 펑크와 센토마루의 사정까지 모두 알고 있는 남자였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보이지 않는 속도로 루피에게 식량을 준 것은 어쩌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이 춤추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모든 영화와 만화에 성공한 히어로와 빌런에는 시그니처 포즈라던가 시그니처 코스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상징이 되죠. 마블이나 DC 히어로를 예를 들면 이런 상징적인 포즈들이 있겠고 빌런을 예로 들면 이런 상징적인 포즈나 코스튬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예시를 들면
이런 코스튬을 좋아하고 이런 자세를 취한 꼬마가 나중에 역대 최고 빌런이 되어 사람들을 먼지로 만들고 사람들을 거미줄에 걸어줍니다. 이런 스토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상징적인 포즈와 코스튬을 따라하는 자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은 우연이던 반드시 그 영웅을 따라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상징인 것이죠. 원피스의 니카, 즉 루피의 상징적인 포즈는 이 포즈입니다. 그래서 하늘섬에서도 루피가 운명적으로 이런 모습을 취했고 니카가 되고 싶어 했던 쿠마의 일생을 연출할 때 쿠마의 달리는 모습들이 모두 이 포즈인 것이랍니다. 오다는 자유를 향해 항해하는 상징적임인 밀짚 모자에서 또 하나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전사의 상징적 포즈를 만든 것인데요. 키자루가 춤을 추며 이 포즈를 한 번이라도 취했단 것에서 너무도 단순하게 키자루는 나중에 루피네를 본격적으로 돕지는 않을지라도 지금처럼 애매하게 몰래 도와주거나 법을 애매하게 피하며 해군으로서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지킬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샤봉디 제도에 모였던 모든 멤버들이 다 모이며 쿠마는 도대체 왜 마리조아에 들른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거인과 관련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책 같은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이 성경책에는 너무도 의심스럽게도 태양의 문양과 그 아래 새겨져 있는 여자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던 800년 전에 네펠타리 가문의 왕인 네펠타리 디릴리로 연상되기에 그걸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이번 화의 드래곤의 대사로 그저 구성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마리조아에 있는 걸까? 아니라면 에그헤드에 있을까? 생각을 하며 그저 딸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샤봉디 제도 때도 쿠마로 인하여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때처럼 이번에도 쿠마로 인하여 이 위기를 탈출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는 쿠마에게 오다가 가장 많이 쓰는 연출 요소 중 하나인 폭발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크로커다일이 알라바스타 수도를 날릴 수 있었던 폭탄 때는 페루가 희생했고 빅맘으로 해적단이 초토화될 뻔했던 때는 페드로가 자폭을 하며 구해주었었죠. 이것처럼 쿠마도 자폭을 하면서 루피네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저는 쿠마가 자폭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터는 쿠마에게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보다는 초인기 캐릭터들도 뒷세대로 돌리고 신시대가 9세대를 쓰러뜨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의 견고한 일각이 다 죽어가는 쿠마에게 죽었다라면 신시대가 9시대를 무너뜨리는 현 흐름이 망가지기에 아마 세터는 쿠마에게 두들겨 맞다가 자폭 스위치를 눌러 쿠마를 완전히 죽이게 되면서 독자들에게 천룡인과 오로성에 대한 혐오감을 더더욱 키워주고 그 복수는 호일의 다음 세대인 루피와 보니가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에그헤드가 버스터콜이 눌려진 오하라보다도 더 빡센 전쟁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피스는 모든 에피소드가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면 후퇴했다가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승리하고 승리하더라도 방심하면 끌어내려지는 만화랍니다. 공백의 100년 그 자체가 800년 전에 참패했지만 미래를 기약하며 그날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이번 에그헤드는 승자와 패자 없이 안전하게 도망쳐서 호의를 기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쿠마의 희생으로 말이죠.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주제로 한 것이 바로 흰수염의 죽음을 결심했을 때의 제목 So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이것입니다. 이 가사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피스의 요소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원피스를 지금도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감성들을 좋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23년 승리하셨던 분들도 패배하셨던 분들도 24년 카이도의 해를 더 멋지게 보내실 수 있길 마음으로 빕니다. 올해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まったくいい人生だった